이 비극적 상황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 사회의 교육의 기능이 마비됐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힘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언론은 언론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사법부는 사법 기능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사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가끔 이 정상적인 판결도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당연히. 단 한 건의 판결이라도 잘못된 것은 사법부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사조직론적으로 그래요. 구조와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실수라도 나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심제도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광노현 판결 과정을 보면서 내가 그때는 몰랐죠. 그런 게 있었는지. 내가 바빴으니까. 나중에 그걸 트래킹해서 보는 게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법제도는 시민들이 장악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독일처럼 시민들이 장악해야만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이 그 사법제도의 국민적 신뢰도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탑 10 그룹에 들어가는 다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이에요. 미국 사법제도도 저 중간치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간치기에 가 있어요.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썩었습니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한국 종교는 불교든 기독교든 할 거 없이 샤머니즘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 깊은 곳에 샤머니즘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점을 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하는데 기대는 데가 점입니다. 이 위대한 과학 문명의 시대에 점을 쳐서 자기의 행불행을 그리고 이 상황의 불만을 그런 걸로 해소하려는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교육의 잘못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사법의 잘못도 마찬가지고요. 왜? 사법에 잘못 걸리면 복불복이거든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 네 가지의 기본 기능에 의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더러운 정치 문화, 이 비극적 거의 재앙적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난 항상 원인을 밝히는 사람이잖아. 원인을 찾아보는 사람이라고. 이 네 가지 기능이 국가를 건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졌죠. 이것을 바로잡는 기능이 바로 정치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책임이죠.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SSPP.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 이것을 어떻게 길러내야 이 비극적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도 교육도 언론도 사법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김종인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이론도 없어. 장기적인 비전이 뭔지도 몰라. 그거는 명태균도 김건희도 조국도 문재인도 이준석이 젊은 애도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 우선 정치에 왔으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 얼굴 계속 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 얘네들이.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교육이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비극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언론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게 비민주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반민주적인 형태로 빠진 겁니다. 사법도 똑같습니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다 같이 뭉쳐서 정치도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 이 두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가 만들어낸 거고 한국의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이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아브라함 링컨이 19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인류에게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줬단 말이에요. 정부를 소유하는 것은 국민이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도 정부를 지배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여기서 정부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다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국민이 지배하고 국민이 운영하고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민의 존엄성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무시했거든. 누가 무시했어? 정치인들이 무시했거든. 정치인들은 사법도 바꾸고 언론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뭘 바꿔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러고 있는 거야. 민주주의 공식에 따라서 운영하면 돼요. 시민들이요. 정부를 장악하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해야 됩니다.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이 대부분 완벽하진 않아도 정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법부도 시민들이 장악했습니다. 직업법관들은 독일에 약 한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2만 몇천 명 돼요. 그런데 시민법관, 시민들, 법률 전공자가 아닌 그냥 일반 시민법관이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민법관과 직업법관이 항상 함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판결문도 같이 씁니다. 사법부를 시민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게르만 모형을 내가 말하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못 알아듣습니다. 다 미국에서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정신적 식민지가 돼서 어떻게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판결을 하며 재판에 참여해서 판결문을 쓰느냐. 직업법관하고 같이. 그게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부를 장악하려면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입법부를 장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당원들이 당 대표를 결정하고 국회의장도 결정하고 시민들이 정당을 장악하는 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았어요. 거기까지 올라온 거죠. 옛날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죠. 이제는 사법부를 장악해야 됩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뭘 장악합니까? 행정부를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때 그것이 과연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국민적 합의, 국민적 합치의 상황에서만 그것을 그 정책을 실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혁명이 필요해요. 평화로운 혁명.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촛불혁명은 실패했고 프랑스 혁명은 왜 실패했느냐. 프랑스 혁명의 실패는 내가 프랑스 혁명사를 쭉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도 프랑스 혁명은 사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죽은 채로 낳은 거죠.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혁명이라고 역사에 나오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다시 제종으로 돌아갔고 나폴레옹을 황제로 올려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럽을 장악하는 것까지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촛불혁명으로 기존의 권력자들을 내몰았는데 왜 문재인 같은 흐바리를 대통령으로 다시 앉히게 됐냐. 앉혔던 것까지 좋아. 그런데 왜 그가 아무것도 안 하도록 내버려뒀냐. 이게 문제죠. 그것은 왜 실패했냐를 따져볼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혁명의 정신을 이어갈 능력이 시민들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건 프랑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집단지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을 때만 혁명의 정신이 지속됩니다. 한 번 분노로 폭발했다고 해서 그 폭발했던 정신이 지속되려면 그 지속될 수 있는 실력을 민중이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그냥 태블릿 PC, 정윤회, 최순실 그 행정관이 나와서 옷에다가 그 휴대폰 닦아서 그 최순실한테 건네주는 거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정유라 말 사준 거 이런 걸 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그 촛불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정신을 지속할 수 있는 실력이 민중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프랑스 사람들 똑같습니다. 결국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각 개인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개인들이 모인 조직 내에서의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사회적 다이나믹스, 사회적 역동성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높은 수준의 조직 문화, 우리 한국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문재인은 그걸 이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건 조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희임 노조 내가 계속 말합니다.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이 통일하지 맙시다 이제 이런 개소리 한 놈. 임종석이, 노영민이, 조국이 이런 핵심 인사들이 문재인을 둘러싸고 다 등신 같은 짓을 했단 말이죠.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혁명의 정신을 지속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실력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직문화, 한국 문명이 발전하는 길은 우리가 실력을 쌓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명태균이니 이종훈이 무슨 김영선이니 김종인이니 이준석이니 조국이니 나와서 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민중이 실력을 쌓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정보는 줘. 개소리라는 정보. 이 정보죠. 정보는 다 유튜버들이 또 무슨 언론에서 뭐 해줍니다. 그냥 그 받아들여.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해석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혁명의 정신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죠.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도 똑같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우리 문재인 보유국이잖아. 문재인이 잘할 거야. 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력을 쌓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금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